안녕하세요. 통일교의 진실을 파헤치는 통밍아웃입니다. 오늘은 통일교는 범죄 집단인가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 꼭 하나 밝혀두고 싶은 것은 아직 상황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팩트만 정확히 나열해보겠습니다. 과거 교단의 지도자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건진법사 등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관봉권 등등이 정황 증거로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의 현재까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교단의 지도자인 윤영호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은 증거가 나왔으니 확인했고, 근데 윤영호와 그 주변 인물들이 그걸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것을 지시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지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우선 조사는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속 후 조사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정확히 드러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모두 주장이고 가설이고 정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쏟아지는 그 외의 수많은 왜곡 보도들, 조롱의 컨텐츠들이 난무합니다.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이 통일교의 전체 움직임이었다라고 단정짓고 모든 교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언론이 주로 문제 삼는 주 쟁점은 이겁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 120만 통일교인 중 11만이 당원 가입, 이런 얘기도 계속하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결탁해서 이를 악용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정교 분리의 참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국가가 종교를 억압했습니다. 종교인이 곧 국가 권력자였고, 종교가 달라서 사람을 탄압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죠. 이런 아픈 역사를 타개하고자 세워진 제도가 정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서 국가를 세웁니다. 미국 헌법, 한국 헌법도 모두 이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정교 분리의 목적은 정치가 종교를 침범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이건 헌법에도 보장된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정교 분리라는 제도를 언론은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실천을 정치적 행위로 과장하거나 특정 지도자의 일탈을 종단 전체와 연결지어 교단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죠.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20조 2항은 이야기합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리고 11조에서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교 분리는 정치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반대가 본 목적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가 구속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지 종교 권력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악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지원하거나 탄압할 때 정교 분리는 흔들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국가가 통일교를 차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한 증거로 드러나야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 굳이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싶긴 한데요.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굳이 언급한다면 저는 가정연합 신도로서 어느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지지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장 가장 최근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로 투표권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투표에 대한 교단 차원의 지시, 압박, 권유,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은 일절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때도 제가 어떤 후보를 투표했는지 선거법상 밝힐 수는 없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이익을 겪은 것도 아니고요. 11만 명 당원 가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이라는 단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1만 명이 통일교 조직 차원의 지시를 받고 의도를 가지고 당원으로 가입했는지가 중요한 팩트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11만 명이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라는 특정 시기라도 제시하면서 증거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
그 정도는 확인을 한 것이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단순히 11만 명이래 라는 숫자가 문제다라는 논리라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당원이 되는 순간 그 종교 전체가 그 당을 지지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만약 팩트가 체크되기 전까지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특정한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통일교인으로서 굳이 제 생각을 밝히자면 전 개인적으로 정치 쪽과 최대한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가 결국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이런 팩트체크 없이 마치 통일교가 원래 당선되지 않았어야 할 윤석열을 집단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든 극우 세력인 것처럼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1990년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회담을 하거나 91년 북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진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건이 냉전 종식과 남북화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식이라기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고 북한에 걸어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제가 정말 극우단체의 리더였다면 이런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연합은 보수에도 진보에도 국한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때의 일로 가정연합은 보수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은 또 진보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가정연합이 어느 한쪽 정치 이념에 종속되지 않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파를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정연합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통일교는 진짜 범죄 집단일까요? 적어도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본 통일교인들은 모두 인류의 평화를 소망하고 가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복절에는 일본 식구님들이 거리로 나가서 국가도 하지 않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 사죄를 하고 한일 다문화 청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공개 사죄를 드리면서 그분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지역사회에 나가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며느리들은 효부상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환경보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하고 북한 청년들과 직접 만나 교류를 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심지어 소수 종교까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종교로 대립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에는 이단 종교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종교가 사라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온 인류가 서로를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통일교인의 본 모습입니다. 언론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에 집단적으로 가담하기는커녕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조차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부디 사실로 확인되고 증거로 확정된 명확한 팩트만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